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연금부터 퇴직연금, 특히나 30% 룰 안에 들어가는 ETF까지 단 3개의 조합으로 끝낼 수 있는 ETF 조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하나 쉽게 준비한 ETF가 없겠지만 오늘 준비한 컨셉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ETF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성과도 좋다 보니까 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또 어느 이유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꾸준하게 쌀 때 잘 모아두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증권사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펀드가 유행이었습니다. 한국밸류, 그 다음에 신영고배당, 마라톤 펀드 이런 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펀드는 잘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대부분 ETF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연금과 ISA, IRP, 특히나 오늘은 IRP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이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이연되는 특징이 있죠. 국내, 해외 약간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은 세금 부분보다도 포트폴리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연금을 다 채우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300만원까지 더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 비중에 50% 이하인 ETF로 30%를 구성해야 된다는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제가 간단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과 퇴직연금의 순서는요. 연금이 1번이고요. 퇴직연금이 2번입니다. 바로 환금성 때문이니까 반드시 연금 먼저 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같은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총 급여액이나 소득금액 기준으로 5,500만 원이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데 5,500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세액공제율이 16.5%고요. 초과다 하면 13.2%니까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거 자체로도 엄청나게 큰 예금 이자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재투자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세 계좌에서는 한도가 중요하죠. 연금에서 600만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300만원까지 더해서 IRP까지 하면은 900만원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총 합계가 900만원까지니까 연금만 하시는 분들은 50만원씩 월에 넣고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한 25만원씩 더 추가하시면은 총 한도를 꽉 채워서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70만원 정도는 내 노후를 위해서 조금 참자라는 것이 큰 골자고요. 성과도 좋고 과세 이연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IRP의 속성은 사실 하시는 분들을 많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금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적 수령 가능 시점이 55세 이후니까 나는 지금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라고 하시면 이때는 더 답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힘든 삶일수록 더 50만원 정도는 꾸준히 투자를 하셔야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평균 유지기간이 일단은 15년 이상인데 이건 IRP 기준이고요. 연금은 생각보다 유지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어쨌든 퇴직 후까지 운용 전제로 한다라는 거고 중도 해지율이 일단 매우 낮아요. 해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보증금을 낸다거나 요양비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그다음에 파산이나 이런 것들 천재지변이나 또 DB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걸 또 디벨롭 해보려고 찾았는데 제 이 IRP는 안 되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연금계좌는 담보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할 때는 연금계좌에서 담보대출 받아 쓰시면 돼요. 평균 가입 시점은 일단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55세까지 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15년에서 20년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이미 해지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10년 이상 운용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데 목표 수익률은 지수 이상이다라는 거죠. 지수만 추구할 거면은 사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세 가지 ETF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숨겨놨었는데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입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배당 높은 자산을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써놨는데 이게 상충이 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70%를 가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컨셉을 봤을 때 스파이나 QQQ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탑7 플러스의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막 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길다라고 한다면은 성과가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이 요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더 우수한 성과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향후 먹거리 10년 동안은 AI가 주도하는 빅테크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포인트에서 일단 여러분들은 매월 25만원 투자하는 이 퇴직연금에
퇴직연금에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얘는 이제 퇴직연금 30% 룰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 혼합을 섞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얘는 1번의 배당이고요. 얘는 채권 혼합이지만 나스닥의 공격, 장기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향이 1번이면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2번 성향이면 이렇게 가시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여기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컨셉에서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기대감이 높은 자산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그냥 스파이 하지, 그냥 QQQ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느냐 하는데, 성과 자체가 일단, 에이스비국 빅테크 탑7 플러스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군을 구성하는 측면 중에서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배당도 필요하고 방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할 때 성장하는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이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 때 배당으로 그다음에 방어로 받쳐주는 것들이 장기 투자할 때 분명히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결국 지수는 장기 투자의 근본이긴 합니다만 배당과 방어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제가 13년 동안 해보니까 훨씬 더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근간이고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상승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더 성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아타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참. 엣지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휴머노이드 아니면은 차이나 그 다음에 차이나 빅테크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게 하여튼 뭐 그런 자산들은 이 흐름을 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서 얘는 퇴직연금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시기도 중요한데 결국 지수나 성장이 뭐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써놨는데 이렇게 시장이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채권이 좋을 때가 있고 주식이 좋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립식 그리고 그다음에 자산 강제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진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이클이 돌고 쌀 때는 빠질 때는 싸게 사고요.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싸게 사고 오르고 싸게 사고 오르고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의 어떤 포인트를 삼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보다는 솔직히 해외나 IRP나 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미국 주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성과가 여러 번 보여드렸다시피 3% 4% 오르는 코스피 그리고 미국 주식 10%씩 올랐으니까 과거가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포인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에이스 미국 탑 7 플러스의 컨셉은 자주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솔렉티브 빅테크 7 플러스를 추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10개 종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는 거고 미국의 대표지수, 대표적인 장기 성과를 추종하는 목표인데 집중된 빅테크로서 시장 성과 이상을 추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S&P에 차지하는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데 분기의 실적들에 따라서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오르면 오른 대로 좋고요. 떨어지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가 지금 보면 17,900원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다 올라왔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 레이스가 무슨 대형 운용사는 아니지만 컨셉 자체가 좋기 때문에 기관이나 개인이나 다 좋아하는 그런 ETF의 컨셉이고요. 1개월 동안 6%나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많네요. 보수가 0.3%인데 종목들이 보시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7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가 브로드컴과 넷플릭스랑 그다음에 T모바일인데 3%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빅테크 7개에 집중되어 있는 포커스니까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사실 내놓으라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렇게 투자하면서 미국 주식을 알아서 투자해주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맥스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같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ETF인데요. 자, 맥스 보시면은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이때가 관세 나왔던 4월 2일 이후였던 것 같아요.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근데 이때가 47불이었거든요. 또 언젠가 또 55불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사이클은 돌고요. 계속해서 이런 포인트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이 증시 조정 4월 2일 때 보면 이 두 가지를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정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실제로
이 거시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미시적인 관점이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거시는 말 그대로 큰 것들이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 관세 같은 거죠. 그러면 관세를 자꾸 고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실제로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뭐 사기도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로 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작은 포인트에서 보면은 이제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빅테크 7개의 기업은 결과적으로 이 밸류에이션 주가가 실제로 많이 올라 있는데 네가 진짜로 올랐냐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포인트를 자주 설명을 드렸던 걸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10년 만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앞에 많이 올라 있던 거 보셨죠? 4월 14일이었거든요. 제가 주로 설명드리는 441640 우리 코미액 아시죠? 주가가 방어되더라라는 겁니다. S&P 지수가 12% 빠졌을 때 얘는 6% 빠졌습니다. 이렇게 방어됐던 컨셉이었고 마찬가지예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15,400원이었네요. 지금 17,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4월 14일날 어떻게 제가 이 방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 분할 매수해서 담아둬야 되는 시기다. 왜냐면 관세 때문이었거든요. 미국 주식은 빠지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빅테크 들어가는 엔비디아 보면 이 핑크색이 주당 순이익이라고 표현하는 EPS란 말이죠.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고 있는 측면입니다.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밀려있다라는 거죠. 왜?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마찬가지 브로드컴도 지금 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인데 주가가 밀려있습니다. 매수 시점이다라는 거죠. 메타 마찬가지고요. 메타는 뭐 끝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가 밀려있어요. 매수식이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때 EPS는 좀 밀리는 추이였고 주가도 밀려서 약간 애매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I가 네가 할 수 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R&D를 보니까 캐펙스를 투자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재무제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AI의 두각을 나타낼 것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다 하면서 주가가 이때 얼마였냐? 385불이었는데 지금 383불이었는데 이때 오늘 497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들은 빠질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적립식으로 사면은 뭐 크게 타이밍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테슬라는 좀 애매했습니다. 테슬라는 참 속썩이는 것 같아요. 이때 240불, 300불 다시 넘어갔다가 또 200불대로 떨어졌거든요. 아무튼 실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전년들이 빠지는 것도 있었고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되니까 한번 기저 효과를 또 누려볼 수 있는 건데 테슬라 투자법은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테슬라보다 TSLL로 표준 편차 투자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갑자기 마무리가 된 느낌이 좀 있는데 70% 투자는 자산의 장기적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적립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1번과 2번 선택지가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설명을 드리면서 또 완벽하게 조합할 수 있는 ETF의 컨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느 한 ETF라도 만주를 모으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억 되거든요. 그러면 커버도콜로 전환하면은 월에 1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요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요. 내가 어떤 ETF가 컨셉에 맞는지 잘 고민해보시고 만주를 모으는 데까지 한번 첫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제가 같이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부에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있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노력 많이 해서 준비했으니까 ETF가 처음부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제 성격상 그냥 찍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움 많이 되실 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았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맙습니다.